네, 지난 주말이죠. 기시다 일본 총리의 답방으로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이 틀에 뭘 담느냐겠죠. 오늘 뉴스인뉴스 한일 회담 전문가이신 국민대 이원덕 교수님 모시고 이번 회담이 남긴 의미와 성과 그리고 과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박 2일 짧은 일정에도 여러 의제가 숨가쁘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회담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12년 만에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고요. 한마디로 종합하자면은 그동안 한일 관계가 좀 비정상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 셔틀 외교를 통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별적으로는 뭐 경제, 안보, 문화, 과학기술 등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또 일정한 합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의제별로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역시 과거사입니다. 교수님 특히 의미를 두고 본 발언 있으십니까? 예,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그 부분과의 발언에 관해서 기시다 총리가 위로와 공감의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죠.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입장에서는 답방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 내용이라든가 수위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아마 이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3월에 윤 대통령 방일 시에 제3자 변제라고 하는 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고, 어떻게 보면은 대승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일본 측의 일종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속에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일본 측도 고심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있는 반면에 일본 안에서는 총리의 발언을 두고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발언은 분명히 그동안 역대 내각의 이 과거사 관련 발언의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매우 심정적인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진전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은 역시 한계가 있는 거죠. 개인 차원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또 일정하게 법적인 책임과 연관되는 그러한 발언은 극구 회피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강제성이라든지 또는 법적인 책임과 연결되는 그러한 워딩은 그와는 좀 일선을 긋는 그런 매우 개인적인 차원의 심정적인 표현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좀 한계로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매우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마 외무성 관료들과 총리부의 내부에 상당히 관료들의 말하자면 지혜를 짠 그런 일종의 조율을 거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후속 일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기로 이제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히로시마의 원폭 당시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당시에 약 20만 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해당되는 2만 명 정도가 당시 조선에서 나간 한국인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을 위령하는 말하자면 위령비가 애초에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밖에 설치되어 있다가 그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그동안 일본의 총리나 지도자들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을 이번 그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서미트 계기에 윤 대통령과 함께 공동 참배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의 조선소 같은데 이제 그 말하자면은 강제 동원돼 가서 노동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참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참회의 의미도 좀 들어 있고 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 공감과 위로, 애도의 의미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그 상징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역시 한일 간의 또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좀 의미가 부여돼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일단 시찰단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인 IAEA의 그 검증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IAEA의 11명의 그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한국인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한국 국민들의 좀 불안 또는 우리 정부의 요망을 받아서 시찰단의 파견을 동의해줬다고 하는 것은 나름 일본 정부가 또는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자 차원에서 지금 이런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인 것은 대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대만은 물론 그 IAEA의 참가 국가가 아니고 그 전문가 그룹에도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대만 사례를 예외로 한다고 하면 양자 간의 그런 검증 절차에 전문가들의 시찰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 일본이 성의를 좀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 이제 외국의 참여를 전혀 허용하지 않았던 게 일본 측의 이제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단이거든요. 이 말 그대로 옆에서 보는 수준 아니냐 이런 좀 그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시찰단 이런 것 때문에 오염수 방류 찬성에 우리나라에서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검증 절차는 이제 일본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또는 도쿄 전력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 일종의 절차를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좀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일련의 그 방류를 위한 절차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 기구 등등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어떤 기준치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직접 우리 전문가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또 살펴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번 시찰단은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지점에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모니터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기구 IAEA의 검증 절차와 더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 또 직접 우리 전문가의 눈으로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안보 문제인데요. 윤 대통령은 일단 한미공조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고 일본이야 뭐 좀 더 몸이 달아있는 상태고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문제는 우리 당국자들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워싱턴 선언의 결과로 한일 간에 핵 문제와 관련된 협의 그룹이 결성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핵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그 깊숙이 하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그 핵 협의 기구가 결성된 것도 아니고 이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 1차 회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거기에 일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5월에 그 히로시마 서미트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주도된 형태의 한미일 공조 협력 체제가 아마 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